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일부.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힘들어질까?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웃고 넘길 수 있었고 상처를 받아도 다 그런 거지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같은 말인데 더 아프게 들리고 같은 행동인데 마음이 오래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견딜 체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오히려 친절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으면 반드시 삶의 기운을 갉아먹는 사람들, 그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후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늘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나는 항상 손해만 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이들의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항상 세상이 자신을 억울하게 대했고, 항상 자신은 참고 견뎌온 사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당신이 그 위로 담당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공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집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아무리 들어줘도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이들에게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당신이 맡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한 이유. 젊을 때는 이런 관계를 경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감정 회복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온다면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겁고 괜히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이건 우정이 아니라 감정 소모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당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들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해? 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낫지. 웃으면서 말합니다. 농담처럼 던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난 날은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괜히 스스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세한 자존감 침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우위에 서야만 편안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낮춥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은 더 깊이 박힙니다. 젊을 땐 머레하고 넘기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혹시 맞는 말일까? 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유형. 항상 부정적인 결론으로 대화를 끝내는 사람. 이 사람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습니다. 그래도 결국 안 될 거야? 요즘 세상에 그게 되겠어? 다 소용없어. 당신이 뭔가를 해보려 하면 먼저 좌절부터 던져줍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미 도전보다 포기가 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 천천히 꺼져버립니다. 꿈을 말하지 않게 되고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게 됩니다. 그건 안전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가족, 친척 혹은 그래도 정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끊어내기엔 미안하고 참자니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도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누구를 가까이 두지 않을지는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부 마무리.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 중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지만 결국 당신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노년의 고독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인간관계 유형을 다룹니다. 이걸 모르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신은 계속 외로울 수 있습니다. 2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묶어버리는 사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쁜 사람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위험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착하고 말은 늘 맞는 소리만 하고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인생을 멈춰 세웁니다. 네 번째 유형. 현실을 빙자해 꿈을 막는 사람. 이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하든 말리진 않아.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지. 괜히 헛된 기대하지 말고 말만 들으면 정말 이성적이고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계획을 말하면 가능성보다 위험부터 나열하고 희망보다 실패 사례부터 꺼냅니다.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맞는 말이네. 괜히 욕심이었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꿈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좌절부터 돌아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치명적인 이유. 젊을 땐 그래도 난 해볼래라고 말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실패를 감당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선택지는 안전 하나만 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안전한 삶은 가장 빠르게 후회를 부르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을 위험에서 지켜준 게 아닙니다. 당신을 가능성에서 떼어낸 겁니다. 다섯 번째 유형.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늘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말이야. 예전엔 다 달랐어. 지금 애들은 몰라.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처음엔 추억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곁에 있으면 당신의 시간도 같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미래 이야기를 꺼내면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말해도 시큰둥합니다. 그저 옛날엔 말이야라는 말로 모든 대화를 덮어버립니다. 왜 멀어져야 할까? 과거를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사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당신은 점점 현재를 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내일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로 끌려간다면 당신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형. 은근히 죄책감을 심는 사람. 이 유형은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한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내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미안해지고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이게 바로 감정적 빚을 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뭔가를 빚진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한 이유. 젊을 땐 이런 감정 압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쉬어야 할 때도 정말 거절해야 할 순간에도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너지고 어느 순간 나는 왜 항상 참기만 했을까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준 하나?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삶이 확장되는가 아니면 축소되는가? 말이 많아지는 사람인지 말이 줄어드는 사람인지 앞날을 생각하게 만드는지 포기부터 떠올리게 만드는지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 하나만 분명해도 인생의 절반은 편해집니다. 2부 마무리. 오늘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지만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묶어버리는 3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결정적인 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빠르게 부르는 사람, 그리고 절대 가까워지면 안 되는 마지막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룹니다. 이걸 알게 되면 당신은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3부. 당신이 아니라 늘 상황 탓만 하는 사람. 사람이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만나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당신 혼자만 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항상 상황 탓, 항상 환경 탓, 항상 남 탓입니다. 7번째 유형.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지. 상황이 좀 그랬잖아. 겉으로 보면 사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사과가 아닙니다. 책임은 없고 변명만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말하면 그들은 먼저 억울해합니다. 당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입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대화로 끝납니다. 그래, 내가 예민했나 보다. 이 관계가 위험한 이유? 사과하지 않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당신은 점점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느낀 감정을 삼키고 갈등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조용해지지만 속은 점점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침묵은 관계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 소멸이 됩니다. 8번째 유형. 문제 생기면 늘 잠수하는 사람. 이 유형은 처음엔 정말 편해 보입니다. 화를 잘 안 내고 갈등을 싫어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사라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끊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왜 이게 더 치명적인가? 갈등을 피하는 것과 갈등을 해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항상 당신 몫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쪽이 항상 먼저 말을 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반복은 정신적인 소모가 너무 큽니다. 9번째 유형.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못 견뎌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나이 들면 좀 안정적이어야지. 이 말의 본질은 걱정이 아닙니다. 너는 그대로 있어줘라는 요구입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 이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변화를 막으려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결과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나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알아야 할 사실.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편한 사람보다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남아야 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현재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3부 마무리.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3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유형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인간관계의 기준을 다룹니다. 이 기준 하나만 알면 당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4부. 이 기준 하나만 알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이 말들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말이 됩니다. 오늘은 누구를 끊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가까이 둘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 하나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기준 1.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나다울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말을 고르게 됩니까? 감정을 숨기게 됩니까?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까? 반대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편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행동보다 당신의 상태를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관계는 당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을 유지시켜 줍니다. 기준이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남는가? 관계의 질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만남 이후의 상태로 드러납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하고 집에 와서도 생각이 많아지고 하루가 소모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반대로 짧게 만나도 기분이 가볍고 다음 날이 편안하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기준입니다. 기준 3. 이 사람은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가? 경계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체력, 당신의 감정입니다. 오늘은 쉬고 싶어? 그건 힘들 것 같아?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해합니까? 아니면 서운해합니까?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삶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침범은 언제나 걱정이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기준 4.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추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계속 참아야 하고 계속 맞춰야 하고 계속 당신만 이해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편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사람을 멀리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선별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중요한 전환점 하나? 이 기준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모두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맞는 사람을 남깁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4부 마무리. 오늘은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인간관계의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멀어져야 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상처 주지 않으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후회 없이 거리 두는 실제적인 기술을 다룹니다. 이걸 알면 사람을 정리하고도 마음이 덜 아픕니다. 5부. 상처 주지 않고 조용히 멀어지는 법. 사람들은 말합니다. 멀어지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맞습니다. 관계를 끊는 게 힘든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입니다. 미안함, 죄책감,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대로 버팁니다. 오늘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말다툼도 만들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법. 설명하지 않는다. 가장 흔한 실수가 이해시키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힘든지, 왜 거리를 두고 싶은지. 하지만 설명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곧 토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반박하려 들고 당신은 다시 설득하려 애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감정은 설명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 속도를 줄인다. 갑자기 끊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연락 텀을 늘리고 만남 횟수를 줄이고 응답의 밀도를 낮춥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관계는 항상 같은 속도로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당신만 지치고 있다면 속도를 늦출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죄책감을 거부한다.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내가 이기적인 것 같아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대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한 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무리한 관계를 멈춘 것입니다. 죄책감은 상대를 배려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너무 늦게 배려해서 생깁니다. 네 번째 방법. 관계의 자리를 바꾼다. 가까운 사람이 항상 가까운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엔 자주 만나던 사람을 이제는 가끔 안부만 묻는 사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관계를 가벼운 인사만 하는 관계로.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야 삶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필요한 시간, 정말 필요한 감정이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멀어지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선택,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허락하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5부 마무리. 오늘은 상처 주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을 줄였는데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노년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관계의 진짜 비밀을 다룹니다. 6부. 사람을 줄였는데 왜 마음은 더 편해질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나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롭지 않았나요? 사람은 많은데, 이야기할 사람은 없고 연락은 오는데, 마음은 더 허전했던 적. 오늘은 사람이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삶이 편안해진 사람들이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온 외로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라서 외롭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운 경우. 이 외로움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 1.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굳이 약속을 채우지 않고 의미 없는 연락을 이어가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 허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 관계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 2. 관계의 숫자보다 질을 안다.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된 몇 명,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연락 빈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불안하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오랜 신뢰가 만들어낸 관계의 깊이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 3.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고, 마음이 지치면 멈추고, 싫은 건 싫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없어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진실 하나? 젊을 땐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많은 사람보다 조용한 안전지대를 원합니다. 그 안전지대는 장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음과 고독은 다르다. 혼자 있음은 선택입니다. 고독은 상태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건 혼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고독을 없애겠다는 선택입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가장 잔인합니다. 중요한 깨달음 하나? 사람을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서 웃는지, 어떤 하루가 나를 편하게 만드는지. 관계가 많을 땐 이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6부 마무리. 사람을 줄였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곁에 남겨야 할 사람의 단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알면 당신의 노년은 확실히 덜 외로워집니다. 7부.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만은 곁에 두세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 사람을 거의 다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는 사람이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곁에 남겨야 할 사람의 단 하나의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은 아주 단순하지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둬야 할 사람은 당신을 편안하게 침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되고 항상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재미있는 사람이 아닌가? 젊을 땐 재미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나를 흥분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안정시키는 관계라는 걸. 편안한 사람 옆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래서 결론은 뭐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는 거야? 해결하려 들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함께 있어도 지치지 않는 이유. 이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말을 줄이고 당신이 조용하면 그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없습니다. 집에 와서 괜히 생각나지 않고 말을 곱씹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관계의 특징입니다. 진짜 중요한 기준 하나?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대개 이 중 하나입니다. 편안함, 안정감, 자연스러움. 반대로 늘 긴장하거나 말실수를 걱정하거나 기분을 살피게 된다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봤잖아. 예전엔 참 많이 의지했지. 하지만 관계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추억이 많아도 정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아야 할 관계의 모습. 자주 보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다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는 관리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만 남아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7부 마무리.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곁에 둬야 할 사람의 단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노년을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최종 결론을 전합니다. 8부. 이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라는 이야기였다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솔직해집니다. 무엇이 힘든지, 어떤 관계가 버거운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이제는 몸과 마음이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생 착각해온 한 가지. 우리는 오래도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관계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혼자가 되면 실패한 인생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 말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잃는 게 더 큰 손실입니다.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질 때 처음엔 마음이 허전합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연락할 이유가 줄어들고 시간은 생겼는데 채울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이 조금 편해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줄어들고 하루가 조금은 내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정리의 시작 신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최종 형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이렇게 변해갑니다. 많지 않아도 된다.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 늘 웃지 않아도 된다. 대신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야 하며 억지로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지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선택해도 되는 나이. 우리는 평생 선택당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불편한 말을 삼키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접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고르는 쪽이 당신입니다. 그건 오만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자격입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운 분들에게 혼자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공간에 책이 들어오고 산책이 들어오고 오래 미뤄뒀던 생각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 고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이 시리즈의 진짜 결론.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작아지는가 아니면 편안해지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당신 속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8부 엔딩. 이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쯤은 정리할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이었습니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